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임명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의사결정 트리 모델에 대해 학습하고 타이타닉 승선자 정보를 이용해 의사결정 트리 모델을 적용해보는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의사결정 규칙 모델에 대해 학습하려고 합니다. 우선 의사결정 트리 모델과 의사결정 규칙 모델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 유도, 룰 인덕션 방법에는 의사결정 트리로부터 유도하는 간접적인 방법과 순차적 커버링 방법을 사용하여 유도하는 직접적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이해한 후에 래피드 마이너에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결정 트리의 생성 원리와 의사결정 트리로부터 규칙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서 의사결정 트리의 생성 원리를 알고 의사결정 트리로부터 규칙을 유도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트리와 의사결정 규칙을 활용한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국내은행에서 자동화된 규제 준수 기술인 레그테크, 규제 레귤레이션과 기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레그테크를 활용한 의규 왜곡한 거래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의사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 시스템을 활용한 레그테크 기술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의사결정 트리로부터 의사결정 규칙을 축출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왜곡한 거래를 할 때 해당 거래가 왜곡한 거래법상 신고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의사결정 트리로부터 의사결정 규칙을 생성해 활용한 이그젬플입니다. 이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 이번 시간에 학습해 보겠습니다. 의사결정 트리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의사결정 트리는 나무처럼 뿌리 노드, 루트 노드가 있고 중간 노드인 결정 노드가 있고 말단, 리프 노드가 있습니다. 앞서 학습한 대로 의사결정 트리는 규칙 기반 데이터 예측 분석 모델 중의 하나로 의사결정 규칙을 트리 구조로 도표화하고 분류해서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의사결정 트리로부터 의사결정 규칙을 얻는 과정을 포함해서 규칙 기반 모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이는 그림은 타이타닉호 탑승객의 생존 여부를 나타내는 결정 트리의 일부입니다. SIBSP라고 나타낸 속성은 시블링과 스파우스의 합성어로 탑승한 배우자와 자녀의 수를 의미하는 속성입니다. 각 입 아래의 숫자는 각각 생존 확률과 탑승객이 그 입에 해당될 확률을 뜻합니다. 따라서 어떤 탑승객이 남자가 아니었을 확률은 36%, 즉 여자였을 확률이 36%이고 그 여자가 생존했을 확률은 73%입니다. 이처럼 의사결정 트리를 활용해 원본 데이터의 구조를 탐색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의사결정 트리는 승객 정보를 이용해 생존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이지만 거꾸로 원본 데이터 세트에 대해 탐색적 분석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트리를 키워가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먼저 시행한 후에 모델링 단계에서 의사결정 트리,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모든 데이터를 둘로 나눠서 유사한 데이터를 함께 묶고 이 과정, 즉 이진 분할 과정을 각 그룹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얻게 되는 결과물이 의사결정 트리입니다.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각 리프 노드,
말단 노드는 상호 간 동질성이 높은 데이터를 모아둔 것이 됩니다. 즉, 뿌리 노드에서부터 출발해서 같은 경로를 따라 내려가는 데이터는 서로 유사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의사결정 트리를 생성하기 위해 이집 문화를 반복하는 과정을 슬라이드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질성이 높은 그룹을 얻기 위해 데이터 분할을 반복하는 과정을 재기적 파티셔닝, 리커시브 파티셔닝이라고 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의사결정 트리는 성장, growing과 가지치기, pruning 이라는 두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성장, growing 단계에서는 분석의 목적과 자료 구조의 특징에 따라서 적절한 분리 기준, 스프레이 크리테리온과 정지 규칙, 스타핑 룰을 지정해서 의사결정 트리를 생성합니다. 반면 가지치기, 프루닝 단계에서는 분류 오류를 크게 할 위험이 있거나 부적절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가지를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생성 기준 지표에는 정보 획득량, 정보 획득량 비율, 진위 개수, 분류 오류 지수 등이 있고, 정지 기준 지표에는 최소 분할 크기, 임계치, 최대 트리 깊이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지난 강의에서 다뤘습니다. 과적합은 학습된 모델이 너무 과도하게 학습 데이터에 적합화돼서 모델의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 속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결정 트리 모델링 기법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치기, 프루닝을 수행합니다. 가지치기에는 사전 가지치기와 사후 가지치기가 있는데, 사전 가지치기는 일정한 요건이 만족하면 트리 생성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 가지치기를 위한 조건으로 사용되는 지표에는 최소 분할 크기, 임계치, 최대 트리 깊이가 있습니다. 사후 가지치기는 일단 가지치기 없이 의사결정 트리를 모두 생성한 후에 일정 조건에 따라서 하위 노드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사후 가지치기 작업에는 신뢰도, confidence라는 지표가 사용됩니다. 가지치기 지표입니다. 최소 잎 크기는 잎 리프 노드에 속하는 사례의 수가 일정 개수 이하가 되면 가지 생성을 정지하는 기준입니다. 레피드 마이너에서는 최소 잎 크기, 미니멀 리프 사이즈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조정합니다. 최소 분할 크기는 하위 트리에 속하는 사례의 숫자가 일정 개수 이하가 되면 가지 생성을 정지하는 기준값입니다. 레피드 마이너에서는 최소 분할 크기, 미니멀 사이즈 for split이라는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임계치는 속성 중에 어떤 것도 일정하게 설정된 기준 임계치에서 도달하지 못하면 정지하는 기준입니다. 레피드 마이너 실습에서는 최소 정보 획득량 파라미터, 미니멀 게인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트리 깊이는 트리의 최대 깊이, 맥시멀 데스에 의해 도달하면 가지 생성을 정지하는 기준값입니다. 이 값은 트리 최대 깊이, 맥시멀 데스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결정합니다. 다음 신뢰도는 신뢰도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되는 가지를 제거하는 사후 가지치기 기준값입니다. 레피드 마이너의 신뢰도, 컨피던스 파라미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트리는 트리를 생성하는 함수를 이용해 데이터 세트를 재기적으로 분할, 리커시브 파티셔닝을 이용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재기적 파티션 과정이 반복되면서 위와 같은 지표에 의해 생성을 멈추게 하는 것 또는 이미 생성된 가지를 없애는 것이 가지치기입니다. 의사결정 트리의 장점입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첫째, 의사결정 과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둘째, 자료를 가공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어떤 사례이든지 분류가 가능합니다. 수치 자료와 범주 자료 모두 적용 가능한 모델입니다. 의사결정 트리 모델은 분할 후 정복, divide and conquer 전략으로 수행되는 모델입니다. 즉, 문제 공간이 속성의 연속적인 선택에 따라서 하위 공간으로 연속적으로 분할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례는 그것이 맞든 틀리든 결과값이 틀리고 맞고에 상관없이 적어도 하나의 분류에 속하게 됩니다. 넷째, 데이터량이 많아도 원활히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트리 모델의 단점입니다. 첫째, 불안정성입니다. 데이터에 약간의 변화만 생겨도 분할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서 전혀 다른 트리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매번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므로 과적합, 오버피팅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인풋 데이터의 퀄리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모델입니다. 둘째, 부정확성입니다. 루트 노드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분할하는 이진지리로 시작한다고 해도 최상의 정확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매번 최적의 분할을 하는 대신에 트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생성하는 단점 보완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랜덤 포레스트와 점진적 부스팅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랜덤 포레스트 방법은 이진지리를 랜덤하게 생성해 트리를 여러 가지로 만든 후에 여러 개의 트리의 결과를 종합하는 것인데, 이런 방법을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둘째, 점진적 부스팅 방법입니다. 점진적 부스팅 방법은 이진지리를 랜덤하게 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예측 정확도가 높아지도록 이진지리를 선택하고 모든 트리의 예측 결과를 가중평균에서 예측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을 점진적 부스팅, 그레디언트 부스팅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의사결정 트리 모형에 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일련의 이진지리를 바탕으로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종료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재기적 파티셔닝을 통해 데이터 샘플을 반복적으로 분할해서 동질의 유사도가 높은 그룹을 얻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트리는 직관적 모델로 사용하기 쉽고 이해하기도 쉽지만 과적합으로 인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랜덤 포레스트, 모델 등 다양한 대안적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트리와 의사결정 규칙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의사결정 트리를 보면 뿌리 노드에서 하위 노드를 생성할 때 if된 조건문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뿌리 노드에서의 조건문은 만일 if x가 x0보다 작거나 같다면 then 분류는 부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if문 규칙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데이터가 주어졌습니다. 이 예제로 트리를 생성하고 트리에 적용된 규칙을 찾아보겠습니다. 뿌리 노드에서 x0를 기준으로 이하와 초과로 분할합니다.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부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므로 말단 노드가 됩니다. 초과인 경우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섞여 있으므로 다시 분할해 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x1을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x1 초과와 x1 이하로 분할하면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긍정 사례로 분류됩니다. 초과인 경우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섞여 있으므로 새로운 분할이 필요한 집단으로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Y를 분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분할에서는 초가인 경우 모두 플러스,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마이너스이므로 모두 말단 노드가 되며 트리 생성이 멈춥니다. 이렇게 생성된 트리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분할의 규칙을 사용해 의사결정 규칙 모델의 규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트리에서 유도된 규칙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x가 x0보다 작거나 같으면 모두 부정으로 분류하라는 규칙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이미 분류된 부정 사례를 모두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AND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규칙입니다. 만일 x가 x0보다 크고 AND 연산자가 사용됩니다. x는 x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모두 긍정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규칙까지 완성되면 다음 규칙은 앞에 두 개의 룰에서 분류된 사례를 모두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문이 x는 x0보다 크고 x는 x1보다 크고 y는 y0보다 크다가 조건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모든 분류는 긍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규칙은 위 세 가지 룰에 의해 분류되고 남은 사례를 포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조건문을 만들게 됩니다. x가 x0보다 크고 x가 x1보다 크고 y가 y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조건문이 생성되면 이럴 때의 분류 규칙은 부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4개의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생성된 의사결정 규칙 모델을 이용해 검증 데이터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처럼 검증 사례가 주어진다면 이 사례는 두 번째 규칙인 x가 x0보다 크고 x는 x1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문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규칙에 의해 긍정으로 예측될 것입니다. 새로운 검증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x가 x0보다 크고 x가 x1보다 크고 y가 y0보다 작거나 같은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문까지 만족하지 않고 네 번째 규칙의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의사결정 트리로부터 if된 조건문으로 된 규칙을 유도해서 분류 모델을 생성해 봤습니다. 아래 그림에 규칙 모델의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if된 조건문을 규칙으로 해서 분류하는 모델을 룰 모델, 의사결정 규칙 모델이라고 합니다. 의사결정 트리로부터 만든 모델이 의사결정 규칙 모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 래피드마이너 첫 화면입니다. 블랭크를 클릭해서 새 프로젝트 창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읽어보기 위해서 리드 엑셀 오퍼레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패널에 결과 패널에 연결해 놓고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Configuration Wizard에 들어가서 최근 디렉토리로 들어간 다음에 가져올 파일, 오늘 실습할 것은 세 개의 트리 타이타닉 데이터에 대해서 세 개의 트리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고 모델링 해본 다음에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옵션을 클릭해서 유형이나 속성을 지정해 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피니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전에 레이블 지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survived가 폴리노미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생존하거나 생존하지 않거나이기 때문에 바이노미얼로 설정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레이블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어플라이를 눌러서 리드 엑셀 오퍼레이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모두 잘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창에 가게 되면 결측치 없이 데이터들이 모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디자인 탭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적용할 트리 모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터 검색창에 트리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번 시간에 실습해 볼 디시전 트리와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티드 트리스 이 세 가지가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 디시전 트리부터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크리테리언이 개인 레이시오로 되어 있고 맥시멀 데스가 10으로 되어 있고 프리프루닝 같은 것들 모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이 기본 세팅을 일단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디시전 트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같은 형태의 트리가 잘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타이트하게 표현해서 작게 하거나 이렇게 오가면서 트리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디자인 탭으로 가서요.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디시전 트리 이외에 랜덤 포레스트와 그레디언트 부스티드 트리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학습시켜서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일단 데이터 연결을 끊고 사용하고자 하는 오퍼레이터들을 모두 가져오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가져오고 그레디언트 부스티드 트리스도 더블 클릭하여 프로세스 창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리드 엑셀로 불러온 데이터를 이 세 가지 모델에 모두 학습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똑같은 것을 적용해주는 멀티플라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실제로 이 오퍼레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 클릭을 하고 Show Operator Info를 보시게 되면 디스크립션에 단지 주어진 래피드 마이너의 오브젝트를 카피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데이터를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하나 연결할 때마다 포트가 하나씩 생겨서 같은 데이터를 여러 개 카피해서 적용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세 개의 오퍼레이터에 모두 데이터가 잘 입력이 되게 되고요. 입력된 트레이닝 데이터를 써서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기본 트리 개수가 100개로 되어 있는데 개수를 좀 줄여서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티드 트리스도 기본 100개를 생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10개로 줄이고요. 줄여서 기본 세팅이 모두 끝나면 나머지는 기본 세팅을 사용해서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이 완료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완료되면 이제 다시 결과창으로 자동 넘어가게 됩니다.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결과 트리를 볼 수가 있고요. 타이트하게 하면은 좀 더 전체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랜덤 포레스트의 경우에는 10개의 트리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10개 중에서 각각의 트리를 확인하고 싶으면 클릭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10개의 트리가 잘 생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티드 트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개로 지정한 형태대로 10개가 모두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디자인 탭으로 가서 이 각각의 모형들이 이제
적용해보는 어플라이 모델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이 된 것은 트리가 생성된 것은 잘 확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플라이 해보는 모델을 적용해서 예측을 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모델 오퍼레이터를 가져오고요. 각각에 대해서 모두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를 끊고 안 쓰는 연결을 끊고 어플라이 모델을 가져오고, 실은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계속 가져와도 되지만요, 오른 클릭하게 되면 카피를 해서 그대로 페이스트해도 오퍼레이터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각각 모델을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할 데이터는 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드 엑셀 오퍼레이터를 다시 불러와서요, 원하는 위치에 놓고 어떤 것을 가져올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디렉토리에 가서 실제로 우리가 프리딕트 해볼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가져와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5명의 승객의 정보를 집어넣고 이 승객이 서바이브드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예측해 보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피니시 하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들이 각각의 어플라이 모델에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하지 마시고 멀티플라이 모델을 다시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라이 오퍼레이터를 다시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피해서 페이스트하면 필요한 위치에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인풋으로 받을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이고요. 이거를 각각의 어플라이 모델에 적용하겠습니다. 이 끊어진 연결은 붙여주고 각각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테스트할 데이터들이 모두 모델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보기 위해서 결과창으로 보내는 포트를 모두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들어온 처음 데이터를 그대로 보고 싶다면 이것도 결과창으로 연결해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멀티플라이의 역할은 트레이닝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각각의 모델 학습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 멀티플라이 오퍼레이터는 테스트 데이터를 각각의 어플라이 모델로 보내는 역할입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결과 값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처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테스트 셋은 지금 5명의 승객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승객들은 우리가 테스트에 사용했던 그 승객들 중 5명을 선택해서 가져온 것이고요. 그 중에서 서바이벌한 사람이 2명이고 생존하지 못한 사람이 3명 있는 이런 샘플을 가지고 와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디시전 트리 모델에서는 첫 번째부터 5번째 승객 중에서 3번째 승객만 생존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컨피던스 레벨이 주어져 있고요. 생존율이 높으면은 생존하는 것으로, 그리고 생존율이 더 낮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프리딕션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원래 그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인풋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면 5번째 승객이 실제로는 살아있지만 생존했지만 여기에서는 생존하지 못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이유를 보면 3등급 선실에 있었고, 그 다음에 패신저 페어가 좀 적고,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건 랜덤 포레스트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를 적용했을 때에는 지금 3번 승객과 5번 승객이 생존한 것으로 원래 기존의 생존 자료와 동일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레디언트 부스티드 모델을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나치게 생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라미터를 좀 더 조정해줘서 성과를 좋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리 모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예측력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예측력은 요 5명의 생존 여부만 가지고서 판단할 수는 없고 좀 더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성과평가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다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M 오퍼레이터. 래피드 마이너의 오퍼레이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티드 트리 오퍼레이터입니다. 이 오퍼레이터는 모든 트리의 예측 결과를 가중평균해서 예측하는 방법인 그레디언트 부스티드 트리 모델을 적용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인풋으로는 데이터 세트를 인풋으로 받는 TRA 포트가 있습니다. 아웃풋 포트로는 완성된 모델 결과를 내보내는 포트인 MOD 포트와 인풋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변형하지 않고 내보내는 포트인 EXA 포트, 그리고 레이블 속성에 대한 각 속성의 가중치 값을 내보내는 포트인 WEI 포트가 있습니다. 오퍼레이터의 파라미터들입니다. Number of trees 옵션은 생성할 트리의 수를 지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1 이상의 정수 중 선택 가능하고 기본값은 100입니다. Reproducible 옵션은 모델 빌딩을 재현 가능하게 할지에 대한 옵션으로 선택되면 모델 빌딩의 병렬 수준을 Maximum Number of Thread 파라미터로 조정하게 되고 이 옵션이 적용되지 않으면 병렬 수준을 Number of Threads로 조정하게 됩니다. 기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Maximum Number of Threads 옵션은 모델 빌딩의 병렬 개수를 조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1 이상의 정수 중 선택 가능하고 디폴트는 4입니다. Use Local Random Seed 옵션은 재현 가능 옵션이 선택됐을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로 랜덤화의 로컬 랜덤 시드의 적용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기본값은 선택 안함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 파라미터인 로컬 랜덤 시드 옵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로컬 랜덤 시드 옵션은 1 이상의 정수 중 선택 가능합니다. 맥시멀 데스 옵션은 트리의 깊이를 지정하는 파라미터로 기본값은 1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min loss 옵션은 터미널 노드, 리프 노드의 최소 행의 수를 지정하는 파라미터로 기본값은 10입니다. min split improvement 옵션은 가지 분할 시 적용될 제곱 오차 감소에 있어서 최소 상대 개선값을 지정하게 됩니다. 0과 1 사이의 실수 중 선택할 수 있고 기본값은 0입니다. Number of bins 옵션은 숫자열의 경우 최소한 지정된 구간수만큼의 히스토그램을 작성한 후에 분할을 시도하도록 합니다. 기본값은 2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Running rate 옵션은 학습 비율을 지정합니다. 학습 비율이 작을수록 더 많은 반복이 필요하게 되고 더 나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훈련 및 스코어링 시 계산 시간이 길어집니다. 0과 1 사이의 값을 설정할 수 있고 디폴트는 0.01입니다. 샘플 레이트 옵션은 트리당 행의 샘플 비율입니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고 디폴트는 1입니다. 디스트리뷰션 옵션은 훈련 데이터의 분포 함수를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베르누이, 멀티노미얼, 가우시안 등 다양한 분포 중 선택할 수 있고 오토를 선택하면 수치 레이블인 경우에는 가우시안, 명목 레이블인 경우에는 멀티노미얼 분포로 지정되게 됩니다. 기본값은 오토입니다. Early Stopping 옵션은 조기 정지 옵션으로 이 옵션이 적용되면 조기 정지를 위한 매개 변수를 지정해야 합니다. 기본값은 적용 안함입니다.
스타핑 라운지 옵션은 스타핑 매트릭의 수렴에 의해 조기 정지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스타핑 라운지를 K로 설정하면 스탑 매트릭의 길이인 K의 단순 이동 평균이 향상되지 않으면 반복을 중지하는 옵션으로 얼리 스타핑이 선택되었을 때 사용하고 1 이상의 정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1로 되어 있습니다. 스타핑 매트릭 옵션은 조기 정지를 위한 측도입니다. 얼리 스타핑 조기 정지 옵션이 선택되었을 때 나타나는 옵션으로 조정하기 위해 스타핑 톨러런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양한 옵션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기본값은 오토입니다. 스타핑 톨러런스 옵션은 매트릭 기반 스타핑 크리테리언의 상대 허용 오차 파라미터로 얼리 스타핑 조기 종료 옵션이 선택되었을 때 나타나는 옵션입니다. 0과 1 사이의 실수값으로 설정 가능하고 기본값은 0.001입니다. 그 외에 전문가를 위한 미세 조정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규칙 기반 예측 모델 중의 하나인 의사결정 트리 모델의 기본 원리인 가지의 생성과 정지 기준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성장과 가지치기에 의해 생성되는 모델로 가지 성장의 지표에는 생성 기준 지표로 정보 획득량, 정보 획득량 비율, 진위 계수, 분류 오류 지수 등이 있고 정지 기준 지표로 최소 분할 크기, 임계치, 최대 트리 깊이 등이 있습니다. 가지치기의 기준 지표로는 최소 잎 크기, 최소 분할 크기, 임계치, 최대 트리 깊이, 신뢰도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결정 트리의 원리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규칙 유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